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6년 만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있다는데 선거를 앞두고요. 누구 얘기일까요? 네, 지난 2012년 대선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저격하러 나온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인데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정말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그 모습, 과거와 어제의 모습 한번 지켜보시죠.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진보 정치에 주신 기대에 어긋나게 실망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음 주셨던 것만큼 화나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중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 어려운 사람 옆에 있더라, 새로운 생각도 하더라,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애쓸 진보 정당인 것 같아서 민중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도 처음에는요, 못 알아봤어요. 이게 누구야? 봤는데, 이정미 전 대표더군요. 그러니까, 통진당은 지금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해산이 됐고, 통진당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2017년 10월 당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당? 민중당. 그러니까, 이정희 전 대표가 민중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죠. 좌측, 우측 화면 비교해 보시면 6년 전의 이정희와 2020년 지금의 이정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짐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당이 지금 비례정당, 그러니까 좀 투표를 지지를 호소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정치를 다시 하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네. 오. 지금 외모가 예전과 비교해 보면 네. 상당히 좀 성숙해졌잖아요. 저는 이정희 전 대표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세요. 예. 정치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양쪽 극단에 서 있어서 정치를 해서도 안 돼요. 네. 저렇게 외모가 성숙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슴과 머리도 함께 좀 성숙해서 앞으로 정치를 할 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희 대표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김 기자, 또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이 또 한 명 있다면서요? 네,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도요, 후보들의 응원하는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어느 한쪽 정당만 응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두 후보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최은희 제동님과 오랜 동안 해군에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 당시 아데마네 여명격전에서 우리 속경 선장님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은희 제동님께서 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황희조 총장님께서는 2011년 당시에 아데마네 여명격전으로 우리 해군 장병의 생명과 속경 선장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황희조 총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맡아주신다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응원한 두 후보의 공통점 바로 해군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황기철 민주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 후보에는요 30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고 통합당의 경기 오산시 후보인 최윤희 후보는 29대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국종 교수 또한 해군의 명예 중령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 후보를 응원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진짜 두 명의 공통점이 있었네요. 황기철,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 출신, 포스타 출신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국종 교수 해군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고 두 전직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정희에 이어서 이국종 교수 오랜만에 선거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누군가 막 큰절을 계속합니다. 영상 한번 좀 보여주세요. 큰절. 제가 여기 나가서 큰절 한번 보세요. 후보들 바쁩니다. 요즘에 이 선거 앞두고요. 춘천에서 이번에 출마한 통합당 김진태 후보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유권자 여러분들 김진태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저렇게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있을까요? 아이고 이게 누구입니까?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 역시 아이고 저 좀 한 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숙여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하루에 500번 저기 한대요. 500번 큰절을. 저기 보세요. 어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언뜻 보니까 저 차도에서 이거 큰절도 좋은데 이건 위험해 보이네요. 횡단보도에서 아무리 좀 이건 위험하고요. 자, 다음 보시죠. 김관영 후보입니까? 김관영 후보. 예, 김관영 후보도 군산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도 저렇게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근데 장 소장 보시기에는 저 큰절 맨날 선거 때마다 후보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데 저게 뭐가 진짜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통합니다. 통해요 저게? 왜냐면요. 오. 우리 이렇게 정치 데스크에서도 네. 저 화면을 다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네. 저거는 많은 또 지역에 있는 지역 구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저걸 한 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요. 근데 저걸 계속 선거 과정 내내 저런 걸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진정성이 있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 큰절 선거는요. 제주도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장성철 후보. 장성철 후보가 네. 처음 지금 선거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예. 연신 절하고 있습니까? 선거 운동이 그냥 큰절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지금 선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네. 저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국민들이 주민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과 거부감이 좀 희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잘하는 거다 말씀드려요. 근데 아까 그 정동영 후보는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네. 유권자들에게 한 표 호소하면서 절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 조금 위험해 보였습니다. 예. 이쯤 하고요. 이번에 이게 좀 위험한 일이 오늘 있었어요. 시청자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김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광진 을에 출마한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흉기를 든 괴한이랑 맞닥뜨리는 그런 사고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있어봐. 지금 이거- 보시는 장면이 네. 경찰들이 이 흉기를 들었던 괴한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오늘 오전 한 11시 10분쯤에 이 자양동에서 차량 유세를 하던 오 후보의 뒤쪽으로 골목에서 괴한이 흉기를 들고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광진서 소속 정보관 3명이 뒤에서 이렇게 제압을 해서 상황이 좀 정리가 됐는데요. 체포 남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왜 방해를 해요? 선거운동을 하나 어떤 일도 없어? 깜빡아서 평생 써가야지. 아이고, 저 나쁜 놈을 다, 나쁜 놈을 다니면 나쁜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광진을에 출마한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막 연설하고 있는데 나 오세훈 후보 해칠 거야. 흉기 들고 접근해다가 경찰들이 이 뭐야? 그래서 이제 제압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야간 근무를 끝내고 귀가해서 자는데 어. 유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또 황당한 얘기까지 했어요? 홧김에 달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허허. 잠자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마이크 들고 떠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흉기 들고 저랬다는 겁니까? 네. 참, 최 교수님 이거 굉장히 오늘 많은 게 뉴스화 됐어요, 오늘. 예. 워낙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에 일단 무조건 당선되겠다는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뭐 저런 모습들 유권자들 중에서 우리 시민인데 어쨌든 이런 행동 이거야말로 정말 글쎄 뭐 정상적인 사고 같지는 않아 보여요. 시끄럽다고 그래 이걸 흉기 가지고 후보에게 대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요. 예.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일 남았습니다. 유권자들도 그렇고 후보들도 너무 과도하게 아까 좀 지났습니다만 후보들이 저렇게 큰절하는 거 이 선거라는 게 하나의 정치 과정이잖아요. 예. 선거를 통해서 양대 정당의 어떤 그 갈등들, 쟁점들이 잘 이게 모색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서 공허하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후보들이 연신 절망한다든지 오히려 그게 어떤 유권자들에게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긍정적 해석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예. 냉소적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선거 때만 저러고 또 나중에 빼치다고 나면 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네네. 그 후보들이 그런 모습을 뭐 나불할 건 아니지만 예. 유권자들이나 후보들이나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고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소장. 예. 저런 모습은 되게 좀 과한 모습이지만 선거 유세 과정 중에는요. 저런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역 유세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있으면은 손가락질과 욕설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막 유세차도 막 와서 두드리고 막 흔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선거 방해 행위 하는 것도 그냥 그것도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를 운동하는 쪽이나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위축됩니다. 되게 힘들고. 예. 왜냐면 저분들도 다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유권자. 어. 그런 분들이 나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위축되는데 때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되게 부분이요? 지지하는 분들은요. 네. 그냥 꽃 한 송이 해가지고 꼭 당선되라고 이렇게 꽃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커피도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끝까지 선거운동 용기 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거 이제 6일 앞인데요.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아찔했던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